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따져 묻고 검토하고 그 문제 발생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건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화가 났다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 전략을 짰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대요. 고발을 했는데 지금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장을 취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취소가 안 된다 라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의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고발을 했을 때는 고발자가 피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를 발견을 했고 그 불법적 요소를 서술해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행정공무원이 다 알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 차제에 불법적 행위를 한 피고발자에 대해서 고발자가 발견하고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거죠. 이로 인하여 이제 행정공무원은 피고발자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끼리 뭐 좋게 말해서 협의를 한 거고, 합의를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뒷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샤바샤바 하면서 그 문제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없었던 문제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고발장을 취하하겠다. 어떻게 보면 고발장을 통해서 상대 피고발자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겠다는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으름장을 놓은 거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취하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에게 연락을 한 건데, 공무원은 단호하게 NO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전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발장을 취하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사실 파악에 오류가 따른 것이다. 이분의 경우는 이제 존재하는 불법적 행위였다라면 오류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약하다고 공무원은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발자와 피고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이 됐다. 이거는 이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다. 고발은 했지만 이제 취하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담당자가 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취하할 수 있는데, 이 공무원이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물론 고발을 할 때도 사진, 영상, 증인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고발을 취하할 때도 사진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지만 취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취하를 없었던 일로 쓱싹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접수가 됐다. 그럼 접수 번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홧김에 사방질 하듯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고 업무 방해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이 허위로 고발된 고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시간을 여기다 소비한 거니까 업무 방해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민사상 책임도 지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고발할 사안이 생겼다 했을 때 홧김에 서방질 하듯이 고발하지 마시고 이민경 행정사와 같이 전문 행정사를 찾아서 이제 뭐 이 고발이 타당한 고발 사유가 되느냐, 내가 혹시라도 이 고발장을 접수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서 다시 취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종합적인 점검과 타진을 거친 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진정서, 내용 증명, 뭐 양도양수 계약서,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그 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서를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고발장 접수는 신중해야 된다. 화가 난다고 무턱대고 접수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무고죄라든가 업무 방해죄로 민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점이 좀 유익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